현황.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첨단 산업의 내재화를 위해 과감한 관세 정책과 리쇼어링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중국 의존적 글로벌 생산 체계를 미국 본토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여기에 더해 AI, 클린에너지, 우주항, 생명공학 등 차세대 분야를 포함한 기술 주도형 산업 전반을 본토 기반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보호무역의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경제기술 패권 재건을 위한 포괄적 전략이다. 국내 일자리 확대는 물론 중국의 기술 굴기 견제와 핵심 산업의 무기화를 막기 위한 장기적 안보 조치로도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 또한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라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전략에 부응하는 동시에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독일의 인피니언 역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TSMC 역시 애리조나 공장을 대규모 증설 중이다. 이는 미국이 단지 동맹국의 생산 기지를 흡수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기술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기술과 자본의 대이동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본국 산업 생태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기술 누수, 국내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결국 미국의 구조조정은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체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에도 산업 전략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면서도 자국의 기술 주권과 산업 기반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은 단순히 중국을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양자 반도체 등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사수하려 한다. 중국은 이와 달리 막대한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확보 능력과 국가 주도의 추진력에서 미국보다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통제와 수집 범위, AI 응용 속도 면에서 중국은 훨씬 자유로운 정책 환경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미 안면인식, 도시감시, 스마트 행정 시스템 등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폐쇄적인 디지털 생태계와 광범위한 국민 감시 체제를 바탕으로 막대한 양의 고밀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AI 훈련 효율성과 실전 적용력 면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게 만든다.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 법적 규제, 시민사회의 감시로 인해 AI 실험과 데이터 축적에 제약을 받는 반면 중국은 통제된 환경 하에서 신속하고 공격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라는 21세기 핵심 자원을 통제하고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급속한 기술 성장은 단지 자국의 정책적 의지와 실행력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미국이 쌓아온 성공 방정식을 분석하고 이를 실패 없이 추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개방경제, 제조업 기반 확장, 외자, 유치, 첨단 기술 확보 등 모든 단계에서 중국은 미국의 선례를 벤치마킹하며 효율적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왔다. 이처럼 정답이 주어진 시험을 풀어가듯 따라온 중국은 아직까지는 스스로 방정식을 창조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해답을 제시한 적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자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왔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20세기 후반 산업화를 빠르게 이루었고 독일은 냉전기 동안 서방 진영의 기술적 거점으로 발전했다. 특히 한국은 냉전 이후 미국의 안보 보장 아래 반도체 전자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수출 주도형 경제로 도약했고 이는 오늘날의 글로벌 생산망에서 핵심 노드가 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이 공급망 형성 과정에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파트너국의 장기적 성장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동시에 고려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중국이 패권국가로 도약한다면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성공 공식을 스스로 설계하고 세계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성공한 추격자에서 창조적 리더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넘어 국제적 가치와 책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과연 중국이 이 전환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글로벌 질서를 가늠할 핵심 변수 중 하나다. 미국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AI 관련 기술 통제, 인재 이탈 방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내수시장 보호와 기술 국산화 전략, 희토류 제한으로 응수 중이다. 이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표준을 장악하고 글로벌 시장 질서를 재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통해 중국의 패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동시에 일정 수준에서는 리더의 자격 검증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미국은 자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역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기존 공급망과 질서 위에 올라선 중국이 과연 리더십을 발휘하며 글로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셈이며, 이는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냉전 이후 세계 질서를 재편할 때 보여준 전략적 여유와 동맹국 지원 방식은 강력한 내수 기반과 국민의 자신감, 비교적 높은 생활 수준에 의해 가능했던 측면이 크다. 미국은 자국의 번영이 글로벌 안정에 기여한다는 믿음 아래 상대국의 산업 발전을 도와주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 반면 중국은 아직 자국 내 빈곤층 문제와 지역 격차가 심화된 상황이며 전반적인 생활 수준 또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중국이 과거 미국처럼 타국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신뢰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패권 국가의 역할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생산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포용력을 요구하기에 중국은 아직 그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블록화 흐름. 글로벌 블록화란 국가 간 무역과 공급망이 단일 세계 체제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동맹에 따라 상호 배타적인 경제 블록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의미한다.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서 물류, 정보,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자기 진영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보다는 핵심 기술과 자원의 진영 내 통제와 보호에 초점을 두며 각국은 자국의 편익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옮겨가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는 점차 이러한 블록화된 경제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같이 동맹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도 BRI 1대1로와 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블록화는 지정학과 물류가 복합적으로 얽힌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견 국가들에게는 점점 더 명확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중시하는 블록 내 우선 국가 열곳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전체 외교 전략에서의 절대적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전략적 대응을 위한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본 반도체 소재, 정밀기계, 해상안보 협력 등 기술 및 안보 양축 파트너로서 핵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신뢰 높은 동맹국. 한국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전략 제조 기반 제공. 중국 견제 최전선 국가. 미국의 기술 동맹이자 민주주의 모델 확산의 핵심 국가. 대만 TSMC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핵심.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속 전략 요충지. 미국 반도체 산업의 병목 해소 및 핵심 부품 조달의 필수. 인도 인구 및 내수 시장 기반. 중국 대체 생산기지. IT 우주 산업 협력 잠재력. 향후 인도 태평양 견제의 중심 국가로 부상 중. 멕시코 미국과 지리적으로 밀접하며 북미 생산망 내 저비용 공장지로 기능. USMCA를 통한 안정적 무역 파트너. 베트남 중저가 제조업 이전지로서 중국의 저비용 경쟁력 대체 역할. 반도체 후공정 소비재 생산 확대 중. 다만 최근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보호무역 기조와 전략적 협력 간의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한하며 양국 간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의 전략적 위상에는 일정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중동 내 전략 안보 파트너. 이스라엘과의 긴장 조율 및 OPEC 영향력 확보에 필수. 폴란드 NATO 동부 전선에서의 안보 협력 핵심국. 유럽 내 미국 군사력 주둔 확대의 교두보. 호주 히토류 자원 확보. 미국 영국과의 AUKUS 협력.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파트너. 독일 유럽 내 기술 강국이자 수출 중심국으로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분리 이후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중. 이들 국가는 단순한 공급처가 아니라 기술 물류 안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 블록의 핵심으로 간주되며, 특히 이 리스트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탈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선별된 것이다. 각국은 미국의 경제 리쇼어링 본토 복귀 생산 및 프렌드 쇼어링 우방국 생산 기지화 전략에 따라 자국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을 중심으로 블록 내부의 자립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려 한다. 특히 미국은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을 차세대 제조 허브로 재편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는 본토 리쇼어링과 병행되는 보조적 조치에 가깝다. 이들 국가로의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 본토 내에서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중저가 소비재나 비핵심 공정의 후공정, 반도체, 의류, 조립산업 등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첨단, 반도체, AI, 국방기술 등은 여전히 자국 내 내재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이전은 전략적 기술 이전보다는 생산, 유연성 확보와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중국은 기술 독립을 가속화하면서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자원 기반 협력과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블록화는 단지 공급망의 물리적 분절이 아니라 가치관 정치, 체제 정보 흐름까지 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대만, 독일, 호주 등은 중간지대 국가로서
점점 더 선택의 압력을 받는 구조로 편입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정렬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의 경제 질서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블록화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국의 내부 산업 기반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보호무역이나 정치, 외교적 현상이 아닌 전방위 재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 한국은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한 국가로서 양국 모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한 위치에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흡수되거나 이전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내 제조 기반의 공백과 기술 주도권 상실이라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은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란 이미지로 기술 기반의 산업 위상을 구축해왔지만 현재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류 콘텐츠가 중심이 된 문화 컨트롤러 국가로의 정체성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는 K-콘텐츠, 민주주의 모델, 첨단 교육 및 사회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일정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허브로서의 위상은 언제든지 글로벌 트렌드나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만약 한국의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서 이탈하거나 매력을 잃게 된다면 산업 기반이 빠져나간 이후 남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 최전선이라는 위험 요소뿐이다. 이 경우 한국은 컨트롤 가능한 아시아 모델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잃게 되고 국제 질서 내 영향력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이 아시아에서 다양한 국가를 전략적 파트너로 육성하려 했던 여러 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의도에 맞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정 국가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평가가 많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은 정치적 불안정, 민주주의 미성숙,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 교육 수준의 향상, 사회 전반의 산업 역량 축적 등을 통해 미국의 전략 기획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자력으로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외부 지원이 아닌 내부 역량과 정책의 조화 속에서 가능했던 성과이며 지금의 문화적 영향력 역시 미국의 글로벌 기획 안에서 만들어진 틀을 넘어선 자주성과 창조성이 뒷받침된 결과다. 하지만 현실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흐름 사이에서 한국이 극단적 조율자로서 기능하기엔 국력의 한계와 자율성의 제약이 분명하다. 외부적 위기나 선택의 강요가 반복될수록 한국은 점점 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자력으로 성장해온 역사는 자부심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미래에는 더 큰 책임과 고립의 가능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기술을 잃고 산업을 이전당하고 문화마저 흔들린다면 한국은 단지 지정학적 완충지대로만 남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와 가공 조립 중심의 제조 기반, 그리고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다. 글로벌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은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위협이다. 주요 원자재 수입, 중간재 수출, 완제품 조립 및 재수출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쪽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약을 받을 경우 전체 산업 체인이 마비될 수 있다. 특히 물류 차단이나 비우호적 조치가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 장기적으로는 산업 공동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술 중심 제조국에서 문화 중심 조정국으로의 정체성 변화는 기회이자 위기이며 그 기반이 약화될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존재감은 빠르게 소모될 수 있다. 결국 한국은 자립을 이야기하기엔 자원이 부족하고 미국의 우산을 벗기엔 국력의 기반이 약하며 중국과의 물리적 거리조차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래는 낙관보다 구조적 제약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며 한국은 이제 생존을 전제로 한 현실적 균형 감각을 통해 방향성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